동심 파괴 실제 동화 이야기 탑 8.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동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동화를 통해 용이 지키는 성,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성, 마법을 쓰는 요정이 가득한 숲 어디에든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 나쁜 사람을 무찌르고 착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상상은 정말이지 짜릿했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항상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으로 끝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화의 원작을 읽기 전까지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동화의 실제 이야기 탑 8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위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계모의 괴롭힘 속에서 요정의 도움을 받아 무도회에 참석하고 마법이 끝나기 전에 무도회를 나오다 유리구두가 벗겨집니다. 왕자는 그 유리구두가 맞는 여성을 수소문했고 결국 신데렐라와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 행복한 이야기의 원작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신데렐라는 새 계모를 얻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계모의 구박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가정교사는 신데렐라에게 자기가 엄마가 되기를 원하면 계모에게 옷을 찾게 한 다음 문을 닫아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데렐라는 가정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였고 결국 본래의 계모는 죽습니다. 그리하여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가정교사를 칭찬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착하기만 하던 가정교사는 금세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신데렐라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계모처럼 말이죠. 계모가 구박할 때마다 신데렐라는 진짜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나무엔 2마리의 새가 있었는데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마법의 새였습니다. 어느 날 무도회가 열리고 신데렐라는 마법의 새의 도움을 받아 무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고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나오는 밀당을 3일 동안 반복합니다. 밀당에 굴한 왕자는 결국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계단에 끈끈이를 발라둡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구두만 얻었죠. 왕자는 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기로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신겨봅니다. 그렇게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 언니는 발이 커서 들어가질 않아 계모의 말을 따라 발가락을 자르고 유리구두를 신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가 왕자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길 마법의 새가 나와 신발에 피가 난다며 아직 진정한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는 다시 돌아와 계모의 둘째 딸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지만 이번엔 발 뒤꿈치 때문에 안 들어가 둘째 딸은 뒤꿈치를 자릅니다. 그리고 왕자는 둘째 딸과 성으로 돌아가는데 또 마법의 새가 나타나 왕자에게 피가 묻어있다며 왕자는 다시 신데렐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데렐라를 찾게 됩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을 하죠. 그 후에 두 딸과 계모는 왕자와 신데렐라의 환심을 살라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그때 신데렐라 어깨에 두 마법의 새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계모와 이복 언니들의 눈을 빼먹습니다. 그렇게 세모네는 장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신데렐라도 마냥 착한 게 절대 아니네요. 원작은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7위 백설공주. 현대판 줄거리는 마녀의 계략에 독사과를 먹고 죽은 백설공주가 왕자의 키스로 되살아나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행복하기만 하던 이야기의 원작은 이렇습니다. 백설공주를 괴롭히는 계모는 실은 친어머니입니다. 괴롭힌 이유는 남편이었던 백설공주의 아빠 왕의 사랑이 딸에게로 옮겨져 갔고 딸과 남편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사랑을 듬뿍 줬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설공주와 왕이 잠자리하는 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된 왕비는 점차 백설공주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게 시킵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연민으로 목숨을 건진 백설공주는 7명의 난장이를 만나 그들과 같이 살며 집안일을 해주며 잠자리도 같이 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마법 거울을 보고 공주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왕비는 결국 직접 나서서 독사과를 먹여 죽게 합니다. 난쟁이는 공주의 시체를 유리관에 넣어 애도하게 되었죠. 얼마 되지 않아 젊은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접근하여 관을 달라고 조릅니다. 왕자는 네크로필리아, 그러니까 시체를 사랑하는 성불능자로 살아있는 여자에게는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죠. 난쟁이들은 죽어서라도 멋있는 왕자와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여 왕자에게 공주의 시체를 넘깁니다. 그가 백설공주를 만지자 공주의 목에 걸린 독사과가 튀어나오고 공주는 되살아나게 됩니다. 왕자는 자신의 변태 성향이 걸릴까 두려워 서둘러 공주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공주는 왕자에게 친모의 복수를 해달라고 조르고 이를 허락한 왕자는 친모를 불에 달군 신발을 신게 합니다. 결국 왕비는 고통에 펄쩍펄쩍 뛰다 죽고 맙니다. 이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와, 충격이네요. 6위 헨젤과 그레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이렇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한 계모가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버립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의 과자집을 발견합니다. 과자집엔 마녀가 살고 있었고 헨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레텔이 마녀를 오븐 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 뒤 마녀 집에 보석을 가지고 집에 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 동화는 게오르그의 탐사 과정에서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소름 돋는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화는 이렇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원래 어른이었으며 남매는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서 빵 장사를 하는 젊은 여성이 나타났는데 그 여성은 빵도 잘 만들고 예뻐서 헨젤과 그레텔 남매는 그 여성을 폭풍 질투했죠.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 남매는 그 여자를 마녀라고 우기며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라고 불리던 아름다운 여성은 재판
천장까지 올라갔으며 진실을 밝힌 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남매를 피해 깊은 숲으로 숨었죠.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 남매는 숨어있는 여성을 찾아내 화로에 집어넣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헨젤과 그레텔 실화입니다. 말도 안 되죠? 5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왕자의 키스로 영원히 잠에서 깨지 않는 저주에 걸린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원작은 해, 달, 그리고 탈리아입니다. 많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634년 버전입니다. 위대한 귀족의 딸 탈리아는 영원히 잠드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탈리아의 아버지는 슬픔에 빠져 딸의 시신을 자신의 저택에 두었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사냥하던 왕이 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잠든 탈리아를 강간합니다. 매일같이 말이죠. 이때 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잠이 든 상태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다 공주의 손가락을 빨게 되는데 이때 공주의 몸에서 독가시가 떨어져 나와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찌되었든 저주에서 풀려났으니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왕에겐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우연히 공주와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려는 순간 왕이 등장해 이들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탈리아는 왕과 결혼한 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강간범이랑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니. 흥미롭긴 한데 조금 잔인하고 성적인 요소가 많네요. 이 정도면 디즈니의 각색력은 진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동화 이야기는 2편으로 나누어져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편도 재밌게 봐주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첫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어공주는 사실 상반신이 인어이고 하반신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인어공주와 완전 반대죠.